네, 이번 칸 영화제에서 부산을 배경으로 촬영한 영화 브로커와 헤어질 결심이 각각 남우주연상과 감독상을 수상을 했죠. 이번 수상으로 영화의 도시 부산의 위상 또한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관련 소식 두 영화를 촬영 지원한 부산영상위원회 김인수 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브로커부터요. 칸 영화제 남우주연상 송강호 씨가 이제 받았는데 이 영화는 촬영을 부산 어디서 어떻게 한 겁니까? 네, 브로커는 베이비박스를 둘러싸고 관계를 맺게 된 이들의 예기치 못한 여정을 그린 작품으로 2018년도 어느 가족으로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일본 영화계의 거장 고레에다 히로가츠의 첫 번째 한국 영화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약 2달 동안 연산동, 점포동, 다대포 해수욕장을 포함해서 총 13군데를 돌면서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그렇군요. 2달 동안이나 부산에 아마 오가면서 보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아직 개봉을 안 했잖아요. 헤어질 결심은 이제 6월 말에 개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찬욱 감독이 감독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 영화 또한 정말 대단합니다. 네. 이 영화는 어떤 워낙 부산에서 많이 찍으신 분이니까 어디서 찍은 겁니까? 예. 네, 헤어질 결심은 변사 사건을 수사하게 된 형사와 사망자의 아내 사이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그린 영화인데요. 부산 영화 촬영 스튜디오와 금정산을 비롯해서 무려 23군데의 로케이션에서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예. 부산 16개 구군 중에 14곳에서 촬영을 해서 거의 부산 전역을 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영화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까? 부산에서 촬영 기간이? 헤어질 결심. 2달 이상 촬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근데 지원 당시에는 이 두 영화가 수상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가장 궁금한 것이 이 장소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거든요. 보통 그 영화팀에서 헌팅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렇게 헌팅을 구하는 팀이 있을 테고 또는 우리가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하고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브로커의 경우에는 제작팀이 처음부터 부산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모든 장면들을 부산에서 촬영하고자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애플 TV 플러스 파친코 같은 경우에도 실제 소설 원작의 배경이 영동이니만큼 장소에 대한 철저한 고증과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원하는 장소들을 명확하게 요구했던 작품입니다. 예, 그렇군요. 반면에 촬영 분위기나 꼭 필요한 배경 요소를 설명하고 적합한 장소를 찾아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경우에는 부산 영상위원회 로케이션 매니저들이 사전에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고 제작팀이 해당 장소들을 직접 본 다음에 본인들이 원하는 화면에 맞는지 확인을 거쳐 최종 촬영지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부산 영상위원회에서 그 팀이 따로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로케이션 담당하는 네, 로케이션 지원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습니까? 왜냐면은 그 장소들을 어떻게 이제 발굴하느냐 그 과정이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블랙팬서 같은 경우에 정말 부산에 다들 아는 광안대교라든지 광안리 이런 데 많이 나왔잖아요. 그 장소를 어떻게 이제 뽑아내는지가 궁금하네요. 네, 저희 부산 영상위원회 로케이션 매니저들은 평소에도 부산 곳곳을 다니면서 새로운 촬영 장소를 발굴하고 수시로 촬영지 데이터베이스를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모아진 데이터를 검색하는 로케이션 전문 검색 사이트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총 5,200군데가 넘는 장소를 검색하고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등록된 장소들은 이런 장편 대형 영화뿐만이 아니고 소위 이제 영화인들, 단편 영화를 찍는 사람들도 다 참고를 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군요. 자,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이 아주 엄중한 상황에서도 두 영화와 또 드라마 파친코, 작년에만 드라마와 영화에서 거의 140편 넘게 촬영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은 이 감독들 또 영화 투자자들이 부산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마디로 부산은 옛날과 새것이 공존하는 역동적인 곳으로서 산과 바다, 강, 그리고 삼복도로로 상징되는 원도심 등 로케이션 자원이 전국 어느 도시보다 풍부합니다. 또한 호텔을 비롯해서 도시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있어서 최적의 촬영지로 꼽힙니다. 예. 무엇보다 시민의식이 높고 영화를 사랑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국내 제작사들은 물론 해외에서도 우선적으로 부산을 촬영지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옛날 것과 또 새로운 것들, 도심도 아주 초고층 건물도 많고 이런 것들도 촬영이 많이 이용이 되잖아요. 네. 게다가 그 촬영을 사실은 그 도로도 통제하고 불편한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도 우리 부산 시민들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영화를 촬영을 직접 부산에 살 때 영상위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좀 지원을 해줄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협업이 좀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부산시에서는 우리 영상위원회를 통해서 촬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제작 전 단계부터 촬영 장소를 추천하고 숙박이나 교통, 장비 렌탈 등 부산 촬영에 필요한 종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소 헌팅 시에는 촬영과 숙박 등을 제공하고 예. 촬영이 시작되면 각종 인허가와 섭외, 예. 또 유관기관 협조에 필요한 공문 발송 등 한마디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영화를 찍겠다 그러면 그냥 가서 찍는 게 아니고 관할 지역에 소위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런 행정적인 절차도 영상위원회에서 네, 해주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영화를 찍는 사람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궁극적으로 이 부산이 이런 대형 영화들 또 세계적인 영화들에 많이 노출이 되면 뭐 부산의 관광 산업에도 당연히 도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2021년까지 부산에서 촬영된 작품이 총 1,600편이 넘는데요. 이 과정에서 부산의 곳곳이 명소가 되고 새로운 관광지로 떠오르는 사례도 많아졌습니다. 드라마 라이프 온 마스, 쌈 마웨이를 통해 사하구 감천 문화마을과 동구의 호천마을이 전국에 알려졌고요. 예. 범죄와 전쟁 변호인의 촬영지였던 영도의 흰여울 문화마을은 거기도 많이 가죠.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 영화 군도를 처음 촬영했던 드라마 더킹의 촬영지 기장의 아홉산 숲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 아시는 2017년에 광안대교를 비롯해 부산 곳곳을 촬영한 헐리우드 영화 블랙팬서는 예. 전 세계의 영화 도시 부산을 그러니까요.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부산에서 이렇게 촬영한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상을 받는 일 정말 영광스러운 일. 한국 영화계도 경사지만 부산에도 경사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한국 영화의 어떤 위상이 많이 올라가는 걸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봐오셨을 것 같습니다. 뭐 기생충 얼마 전에도 그랬고요. 어떻습니까? 한국 영화의 위상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이제 보시는지. 예. 이미 뭐 영화뿐만 아니라 K 문화가 전 세계 대세가 됐고요. 예. 이제는 한국 영화 드라마를 헐리우드의 제작사들조차도 거의 국내에 들어와서 특히 부산에 와서 촬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 시간에도 네, 그렇습니다. 뭐 요즘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네. 한국 영화의 그 한국어라는 그 언어가 장벽이 더 이상 되지 않는다고 봐도 될런지요? 이제는 한국어를 배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이제는 뭐 우리 언어가 전 세계 언어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저 부산에서 촬영되는 많은 영화들이 또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탄생하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산영상위원회 김인수 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